움직이지 마. 자꾸 요즘 준석이한테 메시지 멈춰가지고. 이거 하지 말라고 내가. 준석이가 나한테 혼나고 못 들었구나. 아 그래요? 학부모님도 보실 수 있으니까. 아 그래요? 다시 시작할까요? 준석이가 저걸 보겠니? 준석이가 같은 얘기 하더라. 선생님 재민이가 이거 보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녹화도 안 되고 그냥 아 맞네. 그냥 와서 안 했었네. 맞네. 자, 연립 2차 분식 오늘 페이지 222쪽이야. 요거는 사실 넘어갈게요 그냥. 자, 연립 2차 분식은 이겁니다. 여기 보면 1차 분식이든 2차 분식이든 풀어서 범위를 갖게 되면 공통 범위를 찾으면 답이 된다. 알겠습니까? 연립식의 특징이 이거. 넘어갈게요. 그거 가지고 푸는 거니까. 자, 이거 단순 계산이라 이거 넘어갈게요. 페이지 224쪽입니다. 224로 넘어가세요. 여기로 할게요. 여기서 할 겁니다. 자, 여기 또 하면 앞에 있는 계산이라고 할 거 아닌가? 자, 연립분식의 해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식을 쳐다봤더니 위에 있는 식은 인수분해해서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걸 인수분해하면은 3하고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사이 값을 갖는구나. 마이너스 1, 초과 x는 3, 미만 이렇게 답을 받게 되겠죠. 자, 두 번째 것도 자세히 쳐다봤더니 일단 인수분해는 된다는 거야. 그죠? 여기가 a 플러스 2고 2a니까 2a 해서 마이너스 해주면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두 번째 식은 문제가 있어요. 답이 두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겠지. 어떻게? 2에서 a까지냐? 아니면 a에서 2까지냐? 요렇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뭘 쳐다봐야 돼? 해를 쳐다봐야지. 마이너스 1 초과 2 이하가 되었습니다. 해가. 뭐이라? 첫 번째가 맞겠어? 두 번째가 맞겠어? 그렇지. 얘를 맞을 수가 없지. 해가 이렇게 나오려면 여기 있어야지. 이렇게가. 됐습니까? 서준아 이해돼? 네. 그러면은 요렇게 돼야 해를 요렇게 갖는 거니까. 자,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수익성 그려서 하면 됩니다. 자, 짠. 여기에서는 해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았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근데 얘는 2보다 작거나 같았어. 그러니까 2에서 색칠해가지고 이렇게 왼쪽으로 쭉 갈 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해가 이렇게 나오려면은 가다가 멈추면 안 돼. 더 가서 이렇게 떨어져야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A가 떨어져야 서로 겹치는 부분이 해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 나온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A의 위치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으로 가야지만이 답이 이렇게 나올 수 있더라.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은 A의 위치는 마이너스 1보다는 왼쪽에 위치하게 되고요. 재민아!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랑 같은 위치에 오더라도 이 해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같은 위치에 와도 된다는 의미인가? 안 돼요. 안 돼? 아, 이게 헷갈리죠. 루이라. 자, 해가 안 변해요. 같은 위치에 와도 된다는 의미인가? 네. 그래요? 한명은 아니다. 한명 맞다. 저 서두라. 번복해도 돼요? 네. 맞아, 같은 위치에 와도 돼? 네. 그렇죠. 번복해도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같은 위치에 와도 이게 하나는 색칠되어 있고 하나는 비어 있잖아. 그지? 그러면 둘이 같은 위치에 오더라도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의 위치에 와도 된다는 등호를 꼭 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쓰여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문제 다 풀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268번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고 하나 268번 268번을 생각해서 해보세요. 정수 x가 4밖에 없더라.
어떻게 소절 다 맞았어? 아니요. 아니야? 도와주세요. 헬프야? 아니 헬프면 안 되는데. 풀 줄 알았는데. 도와주세요 하는 거 보니까 같이 도와주자. 지금 위에 거 다 뭐야? X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답이 뭐냐니까? 답이요? 어. X 마이너스 2보다 작고요. S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는 3보다 크다. 3보다 크다. 마이너스 3.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런데 그럼 얘는 인수분하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3. 여기 A고 이거 3인가? 둘 다 마이너스? 좋았어요. 자 그러면 쟤는 사이값을 가져야 되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지. 2분의 3에서 A까지거나 A부터 이렇게 되거나 됐습니까? 근데 정수가 4밖에 없어. 자 수익성 그려서 가보자. 자,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여기에는 3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돼. 근데 답이 뭐라고 답이? 정수는 4밖에 없어. 그럼 여기 4는 여기 있잖아.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이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서준아 둘 중에 답이 뭐야? 여기 뭐를 선택해야겠어? 둘 중에. 첫 번째. 그렇지. 요 놈은 탈락한다는 거야. 2분의 3에서 멈추면 안 되지. 더 가야지. 그죠? 그럼 자 2분의 3부터 가야 되니까 어딘가에서 2분의 3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 짜라라라 이렇게 그죠? 4를 넘어가야 된다는 건데 4를 넘어가는데 5는 넘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5를 못 넘어서. 왜? 정수가 4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똑 떨어진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가 바로 A의 위치죠. 따라서 A의 답은 뭐야? 4랑 5 사이니까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 고민입니다. 이제 마지막 고민. 어떤 고민이 생겼다 그랬어? A는 4에서 5 사이를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런데 얘가 4에는 갈 수 있을까? 5에는 갈 수 있을까? 뭘 읽고? 이거 읽고. 자 그럼 재민아 4에는 갈 수 있을까? 5에는 갈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등호를 어디다 달아야 돼? 아니면 아무것도 안 달아야 돼? 둘 다 달아야 돼? 뭐 중에 뭐야? 저희 첫 번째 거예요. 여기에 달아야 된다. 여기? 모르지 마요. 여기야? 재민이의 선택은 픽은 여기야. 4를 픽했어요. 자 그러면 성준이 어디 픽할래? 뭐 둘 다 해도 돼. 둘 다 해도 돼. 뭐 내가 생각하고 해야 돼. 답이 뭐냐고. 이걸 반드시 이걸 읽고 해야 돼. 정수 x가 4분일 때라는 말을 읽고 드모를 생각하는 거야. 자 서준아 어디다 달아야 돼? 뒤에. 여기다 달아야 돼? 여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아 당연히 잘 모르니까 물어보지.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라는 거야. 나의 반응을 보지 말고. 나는 맞았든 틀렸든 틀린 것처럼 반응합니다. 알겠죠? 그걸 읽으면 안 돼. 맞았든 틀린 뒤에 막. 여기다. 오 여기. 그러면은 무이라 어디야? 앞에다 무이라 여기 앞에. 맞출 확신이 있잖아. 아 5 쪽이야? 아 그렇죠. 아 그래요? 5가 맞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확신을 갖길래 어디 무이라 큰일 났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지. 왜냐면 봐봐. 그래서 이거 수직선을 잘 표기해야 된다는 거야. 얘네들이 등호가 없잖아. 그치? 그렇더라? 등호가 없잖아, 재민아, 그치? 그럼 다 비어있는 동그라미일 거 아니야? 맞아? 중요한 건 얘도 빈 동그라미라는 거야. 이 빈 동그라미가 4에 오게 되면 4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이 빈 동그라미가 5에 들어오면 어때? 5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얘기라니까. 여전히 5는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 빈 동그라미를 5에 배치하더라도 정수는 4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5에는 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의 위치가 이 말을 만족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위치에 둔다는 거지. 재민아 이해하고 있니? 알겠어요? 그래서 답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어? 소준 어떻게 알겠어? 네. 이게 좀 애매하게 할 때는 본인이 계속 반복을 해야 돼. 알겠죠? 이것저것 다 풀어보고 많이 풀어 숙제도 잘하고 내가 그거 만들기까지 해놓고 해야지. 아 아직까지 한 개 안 풀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다음에 또 모른다니까. 그죠? 내 뼈가 부러진 건가?
자,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갖고 2차 방정식을 실근을 갖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라. 자, 허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고요.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우위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크거나 같다는 게 중요해요. 그냥 실근이라고 표현했으면 크거나 같다. 그죠? 서로 다른 실근이라고 그랬으면 크다. 알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자, 허근을 간다 그랬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썼을 거야. 그러면 여기 짝수니까 B 프라임 제곱 4K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9 이렇게 됐고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B 제곱 K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네. 실근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범위, 공통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얘는 사이값을 가짐으로 이렇게 사이값이 나왔고 인수분해 해서 자, 얘는 가장자리 값을 가짐으로 가장자리 값을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인 답을 구하라 이랬는데 어차피 답을 이렇게 구하는 얘가 이제 더 이상 수식선 잘 안 그리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식선 안 그리더라도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3까지가 어딘가 있다라고 하면 그죠? 0은 마이너스 2분의 3의 요쪽에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렇게 간다는 얘기잖아. 이해돼? 하지만 4보다 크거나 같다 4는 이쪽에 있잖아. 이렇게 가니까 안 겹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밖에 안 겹치니까 답은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사실은 수직선이 뭐야? 원래 정상적인 풀이야. 근데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 이 정도 생략해도 너희들 알지?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얘가 아니 이렇게 어떻게 빨리 알 수 있죠? 라고 하는 거는 머릿속으로 이 수직선을 떠올리고 답을 찾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바로 해고하는 거. 자, 그럼 다음으로 갑시다. 자, 세수가 둔각삼각형일 때 여러분 일단 둔각삼각형이든 직각삼각형이든 예각삼각형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런 미지수를 가지고 삼각형을 묻는 문제의 첫 번째 조건은 저런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삼각형의 기본 조건. 삼각형의 기본 조건이 항상 첫 번째야. 예. 기본 조건이야. 기본 조건. 삼각형의 기본 조건. 삼각형의 기본 조건이 무엇일까요? 서로 알고 있니? 가장 긴 길이로 아무리 오,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긴 변보다 나머지 두 변의 합이 크다. 근데 가장 긴 변을 모르면 어떻게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어떤 두 변의 합이 나머지 하나보다 반드시 크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고 방금처럼 가장 긴 변을 알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가장 긴 변이 존재하나? 존재하지. 지금 누가 가장 길지? 그렇지. 그러니까 x 더하기 1보다 나머지 두 변의 합이 어떻다는 거야? 반드시 커야 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둔각삼각형의 조건입니다. 이제 둔각삼각형의 조건이 되는 거죠. 둔각삼각형의 조건은 뭐야?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커야 돼?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요쪽! 그렇게! 맞았어? 맞았어? 왼쪽이 크지 않아? 안 돼. 그렇지. 이렇게 하면 무슨 삼각형이다? 내가 예각삼각형이다. 자, 그래서 반대로 가야 돼. 두각삼각형이면은 홀로 있는 쪽이 커진다 그랬어. 이렇게. 홀로 있는 쪽이 커진다. 소절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 자, 첫 번째 이거 해를 구했더니 뭐 어디 갔냐? 요거. 두 번째 해를 구했더니 요거. 두 개 연립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이것까지도 생각했는데 뭐냐면 변의 길이가 모두 양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구하고 나서 보면 되잖아. 어차피 2에서 4 사이면은 전부 길이가 양수니까 괜찮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거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밑에 있는 문제를 두 문제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문제 풀어보세요. 두 문제 풀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 269, 270 풀어봅니다.
개의 공통 범위를 빠르게 구하려면 빠르게 구하는 건 아무것도 그렇잖아. 수직선에서 그려가지고 머릿속으로 빠르게 떠올리는 거야. 봐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2,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0하고 4가 이렇게 끼어들게 되잖아. 그럼 답이 뭐겠어? 0하고 4가 이렇게 끼어들니까. 이거보다 고 응.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공통 범위. 알겠어요? 근데 수직선에서 빠르게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숫자가 총 4개 존재하잖아. 4개 숫자를 먼저 크게 손으로 적어. 마이너스 2, 0, 그 다음에 2, 4. 그리고 그리면 바로 나와. 알겠어? 근데 재민아, 이 문제는 참고로 등호 있으면 안 돼. 네? 등호가 있으면 안 돼. 여기 봐. 서로 다른 주식은이라고 했잖아. 서로 다른 주식은 판별식이 오는 거 어때야 돼? 그냥 써야지. 그러니까 등호가 있어가지고. 등호 있으면 안 돼? 질문 몇 번? 270번에 마지막에 응. 이렇게 나왔는데 270번에 근데 이거는 답을 좀 포함이 안 돼서 식이 하나만 나오지 않았어 혹시? 이 이렇게 식은 2개가 있어야 돼. 이렇게 나왔어. 그럼 2개가 나왔고? 아 근데 이거 하나 나왔지. 이렇게 얘는 하나 더 있어. 여기 보면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어떤? 네? 아니 이거 아 그러니까 너만 알아. 그게 아니라 식이 하나 부족하다는 거야. 여기 한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돼. 보자. 봐봐 여기 이 말.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뭐? 2가 아니 우리야 이하고 왜 나와? 50 아니 처음 문장 읽어봐. 첫 번째 그죠?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그렇지. 요거 중에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긴 이거잖아.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했어? 네. 그럼 세로는 뭐야? 10번 많이 근데 그걸 부등식으로 세워봐.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길게. 세로의 길이가. 그렇지. 그러면 2x는 그렇지 15보다 작아. 그러니까 x는 2분의 15보다 작아야 돼. 이해돼서? 둘 중에 2분의 15보다 작은 게 누군데? 2고 그렇지. 그래서 그게 된다고. 이해됐어.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숨어 있는 것도 식이라는 거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 범위가 두개 나오는데 그러니까 너희 같은 얘기인데 씨. 봐봐, 요거. 여기라, 요거야. 됐어? 잠깐만. 가로가 x였잖아. 세로가 x 15 마이너스 x인가? 15 마이너스 x였잖아.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어떻다고?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돼. 됐나? 시기는 네, 둘 다 답이 어떻게 나왔길래? 답 불러봐. 왜 모르겠어. 4 x가 3보다 작고 x가 5보다 작고 3보다 그리고 x가 15보다 작고 10보다 크다. 왜 근데 걔네들이 다 등호를 이상하게 달고 있지? 여기에 이상 이하라 그랬으면 둘 다 등호를 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설명해야 돼. 자, 직사각형 모양 꽃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 모양 꽃밭인데 여기가 지금 세로의 길이가 더 길다 그랬으니까 대응도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야겠네.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근데 가로를 x라고 하는 거잖아. 가로 길이 구하는 거잖아. 여기 이제 15 마이너스 x가 되는 것까지는 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다 알겠어? 근데 넓이라 그랬잖아. 넓이는 2개 곱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얼마 이상? 36 이상. 이게 얼마 이하? 이렇게 풀어야 되죠. 됐어요? 이렇게 풀었더니 어떻게 나왔다는 거야? 3에서 5까지 나왔지. 그리고 얼마 나왔지? 얼마 나왔어? 10이랑 10이 나왔어? 10이랑 12. 보자,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나왔는데 둘 중에 답이 뭐일 거냐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굳이 내가 이 부등식을 세우지 않더라도
여기 뭐라 그랬어?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길다 그랬잖아. 그지?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전체 둘레가 30이면 이렇게 두 개 더해서 얼마여야 돼? 15여야 돼. 맞아? 그러면 x가 이렇게 돼 있으면 가로가 그럼 세로가 더 길죠? 그죠? 합이 15이려면 여기는 12고 여기는 10이잖아. 이해돼? 근데 가로가 이렇게 돼버리면 세로는 어떻단 얘기야? 합이 15이려면 여기는 5가 돼야 되고 여기는 3이 돼야 되잖아. 이해돼? 그럼 3에서 5 사이잖아. 세로가. 여기가 세로가 더 짧죠? 그러니까 얘는 탈락하고 얘만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렇게 하더라도 아니면 아예 부등식으로 세워도 넘어가면 15보다 2x 이렇게 되는 거고 x는 2분의 15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둘 중에 2분의 15보다 작은 거는 얘가 되죠. 그래서 답은 요거만 나온다는 거지. 재민 알겠어? 이거는 계산할 줄 알죠? 이거 굳이 안 해도 되지?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 줄 알지? 응. 알지? 응. 좋았어요.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자, 2차원식의 실근의 조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여기가 그냥 어려워요. 어려운데 잘 듣고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얘는 이제 실근의 조건, 근의 위치 따지는 거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도 중요해요. 시황으로 해가지고 따지는 것들이다. 자, 여기 보세요. 2차 방정식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 말 뜻을 먼저 해석해보자는 거야. 2차 방정식이 허근이 아닌 실근을 갖는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실근에 뭐를 보겠다는 거야? 부호, 즉 플러스인지 또는 마이너스인지 또는 0인지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줄여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떤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을 알파베타라고 하자. 즉 실근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두 실근이 양수의 조건입니다. 둘 다 모두 양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야. 두 분이 모두 양수이려면. 그럼 첫 번째, 어쨌든 중요한 거는 두 실근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판별식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맞아? 어쨌든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서로 다르다는 표현이 없으니까 드모도 달아줘야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부호라 그랬잖아. 두근의 부호. 근데 두근이 모두 양수이면 두근의 합도 양수라는 거죠. 맞습니까? 세 번째, 두근의 곱도 양수라는 거죠. 이렇게. 즉, 그래서 실근의 부호를 따지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야. 중요한 게 부호를 따진다는 거야. 부호. 알겠죠? 양수냐 음수냐 0이냐를 따진다는 거지. 그렇게 따질 때에는 두근이 모두 이렇게 양수냐 음수냐 또는 부호가 다르냐 뭐 이런 걸 따진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총 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올라야 돼? 첫 번째는 판별식, 두 번째는 두근의 합, 세 번째는 두근의 곱. 알겠어요? 자, 그러면 재민아, 쌤이 이게 두근이 모두 양수라고 했잖아. 자,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두근이 모두 음수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뭐가 다를까? 두근이 모두 음수라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 그냥 생각하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합이 뭐가 된다는 거야? 음수가 된다는 거야. 얘밖에 안 바뀌어. 그치? 두근이 모두 음수여도 음수인 그는 실근이에요. 실수란 말이야. 알겠어요? 마이너스 3 이런 거 허술한 건 안 되잖아. 그치? 이 실수잖아. 그러니까 두근이 모두 음수다 이렇게 되어 있어도 실수인 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도 변하지 않고 두근의 곱도 변하지 않아요. 그죠? 곱하면 양수되니까. 맞아? 얘만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요렇게 바뀌면 뭐가 된다는 거야? 두근이 모두 변하잖아. 나머지는. 두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이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근의 부호가 다를 조건은 얘는 개꿀이야. 왜 개꿀이냐면 얘만 반대로 바꾸면 끝입니다. 요거만 하면 돼.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어. 두근의 곱이 음수다 그러면 끝이야. 왜냐? 자, 두근의 부호가 다르잖아. 그러면 합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첫 번째 모릅니다. 그지? 한 근이 두근의 부호가 다르대. 마이너스 3과 5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10과 3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더하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지? 그러면 선생님 판별식은 왜 안 쓰죠? 이럴 수 있단 말이야. 판별식은 왜 안 쓰나요? 판별식을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판별식 해볼게요. 2제곱 마이너스 4이십니다. 이게 판별식이야. 그지? 맞아? 근데 두근의 곱. 자, 이 식을 보고 얘기해봐. 우리나 두근의 곱은 뭐야? 두근의 곱은
등각예수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C가 됩니다. 그죠? 자, AC의 부호가 어떻다는 거야? 어떻다는 거지? 음수면 AC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거야. AC의 부호가 다르면 얘가 음수잖아. 맞아? 그럼 마이너스 4AC는 양수가 되잖아. 확정이죠. 양수 확정. 맞아? 어떤 거의 제곱은 0이거나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0이거나 양수인 수에다가 양수를 더해버렸더니 양수로 확정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인 즉슨 무슨 말이야? 두근의 곱이 음수가 되면 판별식은 양수로 확정되더라 이런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실근의 부호를 따지는 총 세 가지 조건은 두근의 모두 양수이다, 두근의 모두 음수이다,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알겠죠? 두근이 모두 양수이다 그러면 첫 번째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렇게 생각하는데 양수와 음수의 차이점은 합에 있다. 알겠어요? 그리고 곱은 여기 아니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 이거는 곱만 따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보고 생각해두고 이제 문제를 풀어갈 거야. 알겠죠? 자 갑시다. 다음 쪽. 다음 쪽으로 하면 229쪽에 자, 2차 원칙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첫 번째, 두근이 모두 양수입니다. 그랬어요. 첫 번째, 판별식 써야죠. 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써야 됩니다. 자, 짝수 판별식이니까 K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AC에 의해서 이와 같이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첫 번째 조건, 요거. 자, 그러면은 판별식 썼으니까 K 제곱 플러스 2K인데 이거니까 플러스 K. 자,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하면 1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K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K라고 하는 거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어요? 자, 두 번째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에 가로치고 K 더하기 1이야. 이렇게. 맞아? 됐어요? 그러면은 두근의 모두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0보다 커야죠. 이렇게 당연히. 그치? 그러면은 2로 어차피 나눠줄 테니까 요거의 답은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는 두근의 곱입니다. 두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는 거고요. A분의 C, K 더하기 3이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커야겠죠. 됐습니까? 그럼 K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고요. 자, 그래서 총 세 가지가 나왔어요. 이렇게 세 개가 나오면 이 세 개의 공통 범위가 답이라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따질 때 봐봐. 얘하고 얘 지금 방향이 어때? 서로 같잖아.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를 두 개를 합치게 교집합을 하게 겹치는 부분을 생각하면 합치면 안 돼. 겹치는 부분. 요 겹치는 부분의 답은 뭘까? 재민아.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겹치는 거 뭐야? 마이너스 1보다 맞아?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 크다죠. 왜냐면 마이너스 3이 더 왼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겹치는 부분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요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요렇게 두 개만 해서 갖고 가면 돼. 자, 이렇게 갑시다. 수직선이 있고. 자, 마이너스 2. 얘는 1인데 마이너스 1보다 크다잖아. 마이너스 1보다 요렇게 오니까 얘 어차피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답은 그냥 여기가 되는 거야. 겹치는 부분이니까. 그치? 그래서 요 세 개를 다 모아봤자 어차피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일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자, 근데 두 번째 답은 더 이상 계산 안 해도 돼요. 두 번째 답은 재민아 뭐만 다르다고? 1, 2, 3 중에 뭐만 달라? 그렇지. 2만 달라. 그러니까 2만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이해됐어요? 2만 이렇게 되죠? 두 번째 답은. 자, 그럼 두 번째 답이 2가 이렇게 바뀐다는 건 얘네들이 겹치는 부분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렇게 되죠? 요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거를 그리면 이렇게 가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답은 여기 가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답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맞아? 이해됐어요? 이렇게. 자, 세 번째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세 번째는 누구만 다르다고? 얘가 바뀐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답은 뭐야? 휙휙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돼? 그래서 선생님 연기해서 설명을 한 거야. 재민 알아듣겠어? 좋아요. 그럼 밑에 있는 문제, 세 문제가 있습니다. 다 풀어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 풀어보세요.
분의 부호가 서로 다른데 절대값이 같다고 그랬잖아. 그럼 합이 0이라는 거지. 3분의 3이면 하나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지. 이해돼? 합이 0이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이건 0이겠지. 근데 역시나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 두분의 곱은 1 그렇습니까? 이걸 동시에 만들어주시면 a 값을 구하는 거야. 알겠어요? 저 271번 적어요. 71번? 두 분이 소리가 모두 음수일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치? 그러면은 첫 번째 판별식 이거보다 크다 이렇게 그랬지. 그럼 따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합은 이거보다 작다. 두 번째 곱은 이거보다 이렇게 되겠네. 판별식을 쓰면 어떻게 되죠? M은 이렇게 나왔어? 근데 두분 달면 안 되지. 네.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공유의 판별식을 썼는데 1차식이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0. 아닌데 1차식 안 나오는데? 자, B 프라임 제곱 M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이렇게 해야 AC 제곱 됐나? 4가 없어져서 제곱이잖아. 마이너스 24 A고 24는 C야. 뒤에 쓸 거였나? 그래서 안 되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범위를 얻겠지? 됐어요? 그다음에 두분의 합.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A분의 B. 근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분명보다 작아야 돼, 그치? 얘는 항상 양수니까 무시하고.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아. 그러면 M은 2보다 작다. 이렇게 하고.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두분의 곱은 0보다 크다? 그냥 성립해요. M제곱 더하기 1분의 4는 항상 양수야. 그러니까 이거 할 필요 없어.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될 거니까 M제곱 더하기 1분의 여기서 4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긴 것 같아요. 두분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죠. 아, 됐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거 그리고 플러스 이 범위 이 두 개의 굵은 범위가 같아. 이거는 그냥 보셔도 돼요. 이게 0보다 크다 그랬잖아. 이건 다 당연히 0보다 큰 거지. 그러니까 그냥 너는 생각 안 해도 돼. 알겠습니까? 그러시면요? 뭐? 됐어요. 풀었어. 다 풀어서? 알았어요?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두려. 저쪽에서 붙여놔. 여기 다 받았어? 자, 그럼 여기 있어. 지금 역시 넘어가시고. 그럼 더 중요하고 더 어렵지. 퍼펙트? 맞아? 하나 틀렸는데 뭐 지금 붙이는 거. 속달 같은 거 무슨 말이? 속달 같은 거 그리고 서로 다르다 그랬으니까 등호 달면 안 되지. 얘가 첫 번째 시기에. 또 실수는 있고.
겹치는 거 찾는 거. 좀 많이 해. 오늘 이렇게 맞았어? 네. 좋아. 노란 색이 많이 좀 마시고. 자, 이제 빡센 모델의 마지막 들어옵니다. 오늘의 라스트래요. 그래도 뭐 20분이 걸리진 않겠지. 발끈은 뭘로? 빨리 끝나면 뭐 하냐고? 아, 걱정하지 마. 빨리 끝나면 앞에 남은 문제가 있잖아. 우리에게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228쪽입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짜잔. 자, 이제 첫 번째다. 요거. 두 번째는 보면 실근의 위치야, 위치. 근의 위치. 실근의 위치. 실근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야. 자, 첫 번째입니다.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어떤 수보다 크다,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고. 그럼 당연히 어떤 수보다 작다, 이렇게 출제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두 근 사이에 어떤 게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제일 피곤합니다.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 즉, 이 문제, 얘는 요거 두 개 합쳐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첫 번째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는. 자, 보세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2차 식이 아래로 물록하다 그러든 위로 물록하다 그러든 상관없이 P라는 곳에 위치가 있다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아래로 물록하다 이렇게 가정했고 됐어? 그럼 어쨌든 두 근이라 그랬죠. 그럼 항상 첫 번째는 판별식입니다.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만약에 서로 다른 두 근이다 그러면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야지. 알겠어요? 그것도 구별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식을 fx라는 식으로 놨을 때 p라는 위치에다가 이 값을 넣어주면 여기가 양수인 위치가 되죠. 0보다 축보다 위에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p를 대입한 값은 0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 위로 블록하게 그리면 0보다 작다가 됩니까? 그렇죠. 그럼 위로 블록한지 아래로 블록한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지? 이 참수가 위로 블록한지 아래로 블록한지 어떻게 알아? 그거가? 네. 어떻게 알아? 안 하는데. 알았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당황스러워? 우리를 어떻게 알아? 이쪽 뭔 소리요? 그래프는 내가 그린 거야. 식이 써있잖아. 식이 써있을 때 아래로 블록한 위로 보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2차 항의 개수가 양수냐 무수냐. 알겠죠? 2차 항의 개수가 양수면 2차 항의 개수야. 안 불러요. 여기 개수라고 요거라고. 알겠어요? 얘가 양수면 아래로 불러, 음수 위로 불러.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고 해야 돼. 재미냐 안 보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세 번째. 여기서 또 세 번째가 또 핵심이에요. 아까는 비교하면서 줄게. 세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해서 꼭지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는 거를 축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죠? 축의 방정식. 그래서 줄여서는 그냥 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축이 P보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축의 방정식의 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축의 방정식 식이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넣읍시다. 이러면 축의 방정식이 뭐야? 뭐 A로 묶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지? 이걸 2로 나누고 제곱한 게 필요하잖아. 그래서 보통 묶어주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완전 방정식이. 됐습니까? 그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나와요. 알겠죠? 외우세요. 축의 방정식은 매번 이렇게 유도하지 말고 외워. 그래서 이 축의 방정식 여기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거요. 근데 왜를 강조를 하고 있냐면, 자 보세요. 아까는 자, 두 근의 합이 모두 양수다, 두 근의 합이 모두 음수다, 합이란다.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두 근이 모두 음수다 그랬어. 그죠?
그러면 합에서 차이점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지? 합에서 0보다 크냐, 합에서 0보다 작냐 이렇게 달라졌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얘가 달라집니다. 자, 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그러면 축은 P의 오른쪽에 있어요. 그죠? 그지? 근데 봐봐. 여기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그러잖아? 자, 그럼 이제 P가 이쪽으로 오죠? 이렇게 오지? 여기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그지? 그리고 나머지 봐봐. 어차피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 안 변해. 그죠? 맞아? 응. 그 다음에 P를 대입한 것도 여전히 위쪽이야. 그죠? 이것도 안 변해. 그죠? 얘만 변한다는 거야. 얘만 어떻게 변해? 축이 P의 왼쪽에 있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달라지는 점이 요 세 번째라고.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그러면은 축이 P의 오른쪽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그러면 축이 P의 왼쪽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 그걸 왜 축이 마이너스 2? 외워야 돼. 아니야. 그래서 이거 설명한 거잖아.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면 이렇게 되는 것까지 이해돼? 뒤에 더하기 뭐 안 쓴 거야. 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럼 꼭지점에 좌표 구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 컴마 얼마 이렇게 얘기하잖아. 꼭지점에 x 값이 축인 건 알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이해됐어? 예. 아까 맞다. 이걸 안 써줬구나. x는 써주기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게 축의 원견이지. 알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축 사용할 때 x는 쓰지 않아. p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한 대소관계를 따지는 거라서.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정리가 된다는 거고. 자,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이거는 그냥 꿀다리 개꿀다리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곱처럼 왜 개꿀다리냐? 이거 보세요. P가 두 근 사이에 껴있게 되면은, 그지? 껴있게 되면은 요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렸을 때 P를 대입한 게 0보다 작다. 요것만 쓰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것만 쓰면 되냐면 애당초 얘가 선생님 실근을 못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별식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자, 봐봐. X축이 있는데 실근을 못 가져버리잖아? 그러면 P를 썼을 때 P가 대입한 게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지? 그러면 실근을 갖게 되는 순간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P를 대입한 게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P를 대입한 게 음수가 되는 순간 이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즉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근 사이에 무언가 껴있을 때에는 그걸 대입한 거의 부호가 0보다 작다. 이러면 그냥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위로 볼록하면 어떻게 해야 돼? 위로 볼록하면 P를 대입한 게 양수입니다 하면 끝이야. 그냥. 알겠어요? 그래서 그것만 해주면 된다. 세 번째는 그것만 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잘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얘 잘 나올까? 얘 잘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어? 그렇지. 이거 잘 안 나옵니다. 이 새끼야. 이거 잘 안 나온다는 거야. 이거 흔들지 마! 흔들지 마! 표정이 고양이란다. 이거 잘 안 나와요. 알겠죠? 첫 번째랑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두 개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짬뽕 쓴. 짬뽕. 섞어놨다는 거 아니야. 이거. 그지? 두 근이 P랑 Q 사이에 있다는 거야. 그럼 짬뽕 돼 있으니까 다 짬뽕해야지. 이 두 개를 짬뽕해야 돼. 자, 두 개 똑같은 거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똑같잖아. 그죠? 근데 이번에는 짬뽕 쓰라니까 P도 Q도 다 나왔으니까 P를 대입한 것도 0보다 크고 Q를 대입한 것도 0보다 크다. 됐습니까? 그리고 축도 PQ 사이에 있더라. 알겠어요? 축의 방정식이죠. 마이너스 2분의 2가 PQ 사이에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해놓은 거다? 얘는 섞어놓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얘가 잘 안 나올 거다. 얘 생각보다 이거 내면은 짜증이 좀 나긴 하는데 꽤 나와요. 그렇죠. 그치? 나눠볼 줄 알아. 그래서 진짜 천둥일줄이야. 번쩍 뭐지 했는데 천둥이구나. 비 오나? 뭐? 괜찮아. 여러분 제일 늦게 갈 거잖아. 다 남는 거 아니었어? 맞지? 위로 아니야? 넘어갈 수 있대요. 다 남으면서 연기하고 있어. 연기하고 있어. 선수에. 여기 갑시다. 230점. 자, 이제 문제 풀어가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러면 2차 방정식 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8시 쭉 아래로 볼록. 됐죠? 자, 아래로
아래로 볼록한 이 시기 그거 한번 더 해주시면. 두근이 뭐 위로 아래로 볼록하고 안에까지. 이거 한번 해줘야 되나? 이거 한번 딱 해주면 진짜 절대 까먹지 않죠. 아니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잠깐 끊을게요. 끊을까요 지금? 망설임 없이 아래로 볼록합니다. 이거는 보자마자 아래로 볼록할 수밖에 없어. 이유가 있지. 어? 이유가 뭐냐? 이유 설명해 줄게. 자, y는 ax 제곱과 bx. 2년 전에 들었는데 지금까지 안 까먹고 그렇지. 이게 바로 뭐냐면 너의 소중이야. 너의 소중이고 요거는 이제 성별이야. 성별. 남이냐 여냐. 자, 성별이 남자가 왔어. 너의 소중이는 꼬부르기. 이렇게 돼. 됐어? 너의 성별에 마이너스 여성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 됐나? 괜찮아. 이렇게 외우면은 안 까먹을 수 있다. 알겠어요? 보자마자 안 섰지, 안 섰지. 그치? 안 섰지. 됐어? 뭐야, 좀 알겠지? 남자다. 보자마자 그냥 안 섰는지 섰는지 알 수 있다니까. 알겠어요? 자, 이거는 그렇지. 준석이 봐야 될 텐데. 다른 사람 보면 안 돼요. 죄송해요. 큰일 납니다. 얼마 뒤에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선생님이 없어지면은 영상이 따로 유출됐구나. 자, 2차 방정식이 어쨌든 간에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애가 1보다 큰 쪽에 두근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는 뭐야? 판별시켜라. 두근이 모두 그냥 두근이라고 그랬잖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fx라고 했을 때 1을 대입한 게 위쪽에 있죠?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세 번째 중요합니다. 이게 뭐야? 축의 위치라고 그랬어요. 그죠? 축은 항상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축의 방정식이죠.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쓰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2a는 1이고 b가 요거잖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러면 이렇게 돼서 그냥 a가 되거든요. 이해됐습니까? 축이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면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판별식 썼더니 다 아니까 이제 a는 1 이렇게 거나 또는 a는 이렇게 되었대. 됐어요? 자, 두 번째를 썼더니 두 번째가 a는 1보다 크다. 이것도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 자, 세 번째도 a는 1보다 크다 이거야. 어차피 이거 두 개 공통 범위 해봐야 a는 1보다 크다잖아. 그죠? 그러면 a는 1보다 크다인데 1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1을 하고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가는 데에 있어. 이렇게 가야 답이니까 여기가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앞으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은 망설이지 말고 하고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문제를 접근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개를 풀어볼까? 다 똑같네 그냥. 그러면 24, 25만 풀자. 아니 뒤에도 풀어야 되잖아. 24, 두 개 풀자. 24, 25 하세요. 24, 25 하고 뒤에 넘어갑시다. 하나 나왔어요. 여기요. 한 별씩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르다는 필요는 없잖아.
마이너스 3을 대입한 위치가 축보다 위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우와. 귀여워요? 우와, 뭐야. 오늘 지금 못 가겠는데요? 소나기 소나기. 한 시간만 더 놀고 가자. 그거 안 하셔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아, 그래? 저희 구글씨도 인수분해 같은데. 한식 인도가 없는데? 도시 같은 문제 같다고? 뭐가 어디 있어? 조근준 모델보다 작은데 이게 없습니다. 마이너스 4, 8, 4, 5, 4, 4. 이게 12가 아니야. 16이. 그래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몇 번까지? 두 번째는 274, 71. 답이 안 나왔어? 네. 몇 번이야?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된다? 처럼
4에 2개씩 나온 거? 뭐가? 24, 75가? 아니, 범위까지 가면 2개씩 나올 수는 있는데 판별식이 여기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데 여기보다 크다. 축계 방정식은 1분의 k 마이너스 3보다 크다고 하겠다. 그럼 요거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되고 마이너스 2. 오 그러네. 그게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요거 봐봐. 요거 발부해서 다 마이너스 2고 여기가 6이지. 색칠하고 이쪽으로 가지. 색칠하고 이쪽으로 가지. 근데 이거 두 개를 교집합하면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맞냐?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여기 있지. 이렇게 가지. 그래서 답이 여기가 된다. 이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여기가 그렇죠? 그걸 그리다 보니까 그런 거야. 9분의 4랑 저건 4고 저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그럼 0보다 크다라고 해야지. 그렇지. 계속 가야지. 이렇게 계속 가니까 얘도 들어가야지. 알았어요? 네, 알죠? 네. 그것을 알려드리는 여기 이게 9분의 4가 안 나오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야. 부사로 가야지. 그 마이너스 40이 나오려면 뭐랑 4로 가야지 4. 그 사람 한 분이잖아. 이렇게 가야지. 박스가 있어요. 아 마이너스 30이었구나. 그러면 마지막까지 설명 끝내니까 어차피 거의 유사합니다. 이제 설명은 비슷해요. 다 듣고 끝내니까 비슷해요. 비슷. 단지 산수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뿐입니다. 산수를 더 해야 되는 불편함만 있을 뿐이야. 자, 2차 방정식 이렇게 있는데 두 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대. 그럼 이렇게 그려줘야지. 그죠? 이해됐어요? 두 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죠. 그러면 요거만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두 근이라 그랬으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F에 0을 대입한 것도 0보다 위쪽. F에 2를 대입한 것도 0보다 위쪽. 이렇게 이해됩니까? 자, 세 번째. 축의 위치. 자, 축의 방정식이니까 축이 0하고 2 사이에 있는데 축이 뭐예요? 여기 나가 있네. 2분의 m 더하기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게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마찬가지죠? 세 개를 풀어가지고 공통 범위를 찾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문제는 똑같아요. 그냥 단지 산수를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 범위 구하고 이거 범위 구한 다음에 이 두 개부터 교집합으로 범위를 찾아. 알겠죠? 알겠어? 그래서 이 두 개의 교집합인 범위를 찾고 요거랑 겹치는 걸 최종적인 해로 선택하라고. 알겠습니까? 됐어요? 요거 그것만 잊지 마셔도 돼.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넘어가서 다시 한번 또 풀어보고 숙제도 마저 검사받고 이동! 이동할 이동. 이게 붙였다고 하더라. 응? 붙였다니까. 소나기가 안 됐잖아. 봐. 아니 아까처럼 오지 않을 뿐이지. 아까는 뭐 손동치가 뭐 아까는 확실히 좀 많이 느낀 것처럼.